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계속된 집중호우로 하루 사이 인명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3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불어난 하천물에 인근 마을과 도로가 침수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들이 갇힌 청주 오송읍 사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엔 아직도 차량 15대가 침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덮칩니다. 지하차도는 물에 잠겨 거의 보이지 않고 입구 쪽에 있는 버스의 윗부분만 물 위로 나와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된 건 어제 오전. 소방에 접수된 첫 신고는 8시 45분입니다.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져 있는 미호천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고개를 딱 넘는데 이제 저기 지하차도로 물이 막 이제 쏟아져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뭘 놓치는 순간 물살이 세니까 그냥 쭉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뭐 사람도 안 보여요, 형체도.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은 침수된 도로에 당황해 역주행으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도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공식 집계된 피해 상황은 사망자 1명, 구조 9명입니다. 하지만 길이 약 450m, 높이 4.5m 정도인 지하차도 안에는 버스를 포함해 차량 15대가 갇혀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실종자는 11명입니다. 지하차도 100m까지 수중도로는 탐색을 했는데 탐색 결과 침수된 차량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차에 있는 물을 지금 대용량 방수포로 작업을 해도 완전 배수를 할 경우에는 한 8시간 정도, 완전 배수는 8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용량 양수기 4대를 동원해 지하차도의 찬물을 빼내는 한편 고무보트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청주 오송 지하차도 현장에서는 밤새 배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현재 수색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서 물을 빼는 작업은 밤새 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다행히 큰 비가 오지 않아 작업은 순조로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소방당국은 차도 안에 차량 15대가 고립돼 최소 11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궁평 지하차도의 높이는 4.5m, 폭은 430m입니다. 밤새 물을 퍼올렸지만 현재까지 물이 빠진 양은 상단에서 1m가 안 됩니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현장에 찾아와 물을 빼는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구조당국은 지하차도 안에 6만 톤가량의 물이 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옆 미호강에 물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물막이 작업을 완료한 뒤 방사포를 동원해 분당 3톤의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오늘 오전 중 상당 부분 배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 배수 전이라도 인력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면 차도 안으로 들어가 구조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밤새 배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상단에서 1m 정도 지금 물이 빠진 상태고 앞으로도 상당 시간 물을 더 빼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뿐만이 아니고 충북에서도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랐죠. 네, 괴산에서는 400mm의 비가 내리면서 괴산댐이 넘쳤는데요. 이에 따라 괴산댐 하류 지역 주민들 1,200여 명이 읍사무소와 학교 등 공공시설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는 만수위 아래로 수위가 낮아진 상태지만 오늘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괴산댐의 A급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괴산댐은 콘크리트 댐이어서 원류하더라도 댐 자체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내일 150mm 이상의 비가 와도 현재 수위가 일정 부분 낮아진 만큼 추가 원류 현상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은 방류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충주댐은 어제 오후부터 방류량을 크게 늘려 현재 초당 6,000톤의 물을 흘려내보내고 있습니다. 대청댐은 초당 2,49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가구에서는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 궁평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네, 청주 오송 사고가 수습되고 나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옆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지하차도 통제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송근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천에서 흘러온 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들어찹니다. 지하차도에서 나오던 버스는 물에 잠겨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데는 불과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하차도에는 버스를 비롯해 차량 10여 대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수가 시작되기 불과 10여 분 전 바로 옆 미호천교의 하천 수위는 계획 홍수위보다 높은 10m 이상이었고 사고 발생 4시간 전에는 이미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천이 흘러넘쳐 지하차도를 덮칠 수 있다는 위험 징후가 이미 수시간 전부터 감지된 겁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위험 등급 중 가장 낮은 3등급 시설이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을 때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가 도로 통제 등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CCTV를 이용한 감시 외에 가장 중요한 도로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도로 통제는 이미 차들이 물에 잠기고 나서야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쌓아놓은 제방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이 찬다든지 아니면 자동 배수 펌프가 있으니까 수위를 봐서 도저히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도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제방이 좀 붕괴되는 바람에 행정안전부는 2020년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 차단 시설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대전과 경기도 안양 등에서 자동 차단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자동 차단 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네, 지금은 비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어제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여러 곳에 홍수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특히 남부 지역 주민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광주를 연결합니다. 유승용 기자, 그곳은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광주 지역은 새벽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영산강 지류인 황룡강의 광주 장로교 부근인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수위가 오르진 않았고 조금 내려간 상태입니다. 며칠 새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상류 지역 댐 방류량도 늘면서 홍수특보는 확대됐는데요. 섬진강 수계의 곡성 금곡교에는 어젯밤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섬진강 구례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와 저녁에 광주와 전남 전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새벽 흑산도와 홍도, 거문도, 초도까지 섬 지역에도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어제 전남 장성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약해진 옹벽과 함께 자전거 도로 50여 미터가 무너졌고 광주 남구에서는 빈 단독주택 담벼락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새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주의보 지역도 전남 장흥과 화순, 해남, 보성, 영광, 광양, 순천, 곡성, 구례로 확대됐습니다. 광주 광산 지역은 14일부터 산사태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밤사이에 비구름대는 남해상으로 내려갔다가 서서히 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자, 김세영 기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붉은색은 시간당 20mm 안팎, 보라색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를 뿌리는 비구름인데요. 밤사이 남해상으로 내려갔던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또 습한 남서풍이 불어옴에 따라 강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생기는 모습인데요. 최근 가장 강한 비가 내린 지역은 전남 여수로 지난 1시간 동안 31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밖에 경남 거제와 부산 등 주로 남해안 지역에 이렇게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부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사상 주례 교차로의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에는 거센 빗줄기가 멈춘 모습이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한 바람에 빗줄기가 이리저리 휘날리고 그리고 나무도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호우경보와 함께 강풍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침에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확실히 지금은 비구름대가 남해안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 주민들은 오늘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추가 피해가 걱정입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릴까요? 네, 슈퍼컴퓨터 강수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좁고 강한 이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겠는데요.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이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 전남과 경남권에는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그리고 충청과 경북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경남에 많게는 200mm 이상, 그 밖에 남부 지역과 충청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 13일부터 이미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충남과 전북 그리고 경북에는 5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하천변은 출입을 삼가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선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비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청자들의 제보도 많이 접수됐습니다. 제보 화면을 보면서 현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정현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네. 제보가 많이 들어왔죠. 특히 지금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오송 지하차도 관련해서 제보 영상이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서 보도들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침수 직전에 이 오송 지하차도로 진입까지 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이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이 제보 영상 보면서 당시 급박했던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블랙박스 화면인데요.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오송 지하차도 안으로 이렇게 차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비상등을 켠 버스가 한 대 보이죠. 이 오른편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물이 급박하게 차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급하게 차오르는데 제보자는 다급하게 물이 차오르는 걸 확인하고 이 주변 차량에 소리 지르면서 알립니다. 그리고 차를 급하게 돌려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해서 이 역주행까지 하면서 간신히 빠져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차들은 계속 지하차도로 들어오고 있고 이분은 제보를 주신 분은 그나마 차를 역주행해가지고 빠져나왔으니까 천만다행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충청남도 청량군 어천리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금강변에 위치한 돼지 축사인데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피하지 못한 돼지들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명 피해도 컸지만 이 가축 피해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산 피해도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이곳은 보입니다. 제방이 붕괴된 곳이죠. 하천물이 불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 농가들은 굉장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제 오후 경기도 여주시 상황인데요. 이 바지선 위에 건물이 통째로 떠내려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 이 불어난 물에 떠내려온 수상 매점 건물이 여주대교와 그대로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하면서 완전히 부서져 내립니다. 사고 당시에 수상 구조물에 8명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다행히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아, 수상 구조물이 굉장히 크군요. 저거는 뭐에 쓰는 매점으로 쓰였고 또 레저
시설로 활용됐던 건물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지금 네, 다음으로 보시는 거는 충북 충주시 삼방리의 산사태 현장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산사태로 인해서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주택 앞 도로는 완전히 유실이 됐고요. 주민들이 복구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이 산사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산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심각 단계가 지금 발령돼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제보들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방재 당국의 복구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제보를 위해서 절대 무리해서 위험한 현장 다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야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웅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가장 인명피해가 많이 난 곳은 경북 지역입니다. 특히 예천에선 산사태 여러 건이 발생해서 주택이 매몰되거나 쓸려나가면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주연 기자가 피해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창고와 과수원이 있던 자리가 흙더미에 파묻혀 흔적도 없습니다. 승용차와 경운기는 힘없이 구겨져 처박혀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산사태가 나 엄청난 양의 토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산 아래 주택 여러 채가 그대로 휩쓸렸고 주민 3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사태 나는 소리가 꾸렁꾸렁 들리더라고. 전기가 안 들어와. 그래서 후라시 들고 전부 다 올라가 보니까 저 위에 집들이 있던 집이 없어지고. 그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돌아가신 줄 알았지. 만지니까 살아계시더라고요. 119 와서 그래서 구해갔어요. 산사태로 많은 양의 토사와 거센 물살이 한꺼번에 마을을 덮친 현장입니다. 이 한쪽에는 한 골짜기에서부터 떠내려온 나무와 바위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바로 아랫마을에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와 통신이 모두 끊기고 주택 여러 채가 부서졌습니다. 깡소리를 듣자마자 뛰어나왔는데 저희 선이 떨어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겁이 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밭이고 집이었는데 이 자리에 물이었으니까.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산사태로 주택 5채가 쓸려나가 3명 이상이 실종된 이 마을은 진입 도로가 끊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다른 길을 돌아 겨우 도착했지만 마을은 온통 뻘천지에 거센 비까지 수색은 더디기만 합니다. 전봇대도 잇따라 넘어져 경북 예천에서만 5,8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폭우와 산사태가 핥히고 지나간 경북 예천 주민들이 일상으로 언제쯤 복귀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자, 그럼 피해가 큰 경북 지역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직 실종자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경북 예천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진영 기자, 우선 인명피해 상황 다시 정리해 보죠. 인명피해가 더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상자 수가 기존 5명에서 18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천에서 7명, 영주와 봉화에서 각각 4명, 문경에서 2명 등입니다. 산사태로 매몰됐거나 주택 침수 등이 원인입니다. 실종자는 10명인데요. 그중 9명이 예천군에서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물에 휩쓸림 사고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예천 스타디움에는 전국에서 집결한 구조 장비가 날이 밝는 대로 고린마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구 팔거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한 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돼 대구 경북에서는 모두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700여 세대 1,100여 명의 주민이 대피 중인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예천에 중앙119 구조본부 전 대원을 비상동원하여 실종자 수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경북에서만 사망이 17명, 실종 10명, 모두 27명입니다. 정부의 공식 집계보다는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공식 집계가 현장보다는 다소 좀 느린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실종자 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경북 북부에 집중됐던 비가 오늘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은 어제 호우 경보인 지역과 호우 주의보인 지역이 각각 절반 정도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영덕과 울진 그리고 울릉을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호우경보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만큼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이고 내륙 지역에는 200mm 이상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대구와 경북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올렸으니 주위에 경사진 산이 있거나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하천가, 둔치 주차장, 산책로 등 140여 곳이 통제됐습니다. 또 문경의 국도 3호선과 59호선, 봉화의 지방도 915호, 918호선, 예천의 지방도 901호선, 또 문경의 지방도 923호선 등도 통제돼 운행이 불가합니다. 계속된 비로 낙동강 문경의 김용리와 영주시 월호교, 예천군 상풍교, 회룡교, 또 의성군 낙당교와 장송교, 칠곡군 호구의 다리에 여전히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으니 주변 주민들은 접근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네, 예천 외에도 경북 북부 지역 여러 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문경과 상주, 봉화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이들 3개 시군에서만 10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김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와 지붕이 종이장처럼 절반으로 잘려나갔고 마당에는 어른 키만큼 토사가 쌓였습니다. 집에 있던 80대 노부부는 새벽 시간 갑자기 들이닥친 흙더미를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밀려오니까 이게 집이 이제 쓸려서 토사에 덮여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집에도 밤사이 집중호우에 건물이 기울어질 정도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부녀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러진 나무가 집을 덮친 경북 봉화에서도 2명이 숨지는 등 영주와 봉화, 문경 3개 시군에서만 10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360여 명의 주민은 인근 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3시 반 정도 됐나? 그때부터 이제 물이 들어오더래, 하수 구용으로. 지금 가면 물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마당에. 저다 이장님이 와가지고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잇따르면서 과수원이 매몰될 정도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동훈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비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 어젯밤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낙동강 중하류인 경남에는 현재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경남 밀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진석 기자, 경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 창원과 밀양을 잇는 수산대교 아래 낙동강 둔치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아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제 뒤로 낙동강 본류에서는 누런 흙탕물이 하류로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10km 떨어진 낙동강 밀양 삼낭진교에는 어젯밤 10시 50분부터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낙동강 삼낭진교 수위는 5.2m로 관심 단계를 넘어 주의 수준입니다. 밀양시 삼낭진읍과 김해시 한림면, 생림면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경남 하동군 주민들은 섬진강 구례교 주변 홍수주의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3년 전인 2020년 8월 섬진강 물이 넘치면서 하동 화계장터에서는 건물이 물에 잠기고 이재민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동군 주민들은 대피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고 하천 범람 위험이 감지된다면 즉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네, 남해안 지역에는 오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비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경남 곳곳에서는 어젯밤부터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붉은 빗방울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현재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입니다. 특히 경남은 어제 중부권을 강타한 비구름과 달리 오늘 가늘고 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진주 난강댐은 어젯밤부터 난강 본류 방향으로 초당 300톤, 사천 가와천 방향으로 초당 1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둔치 주차장 등 130곳을 사전 통제하고 비상 2단계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네, 다음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영규 기자,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습니까? 네,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가 밤사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빗줄기도 조금씩 굵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시야를 가릴 정도의 세찬 비가 내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부산엔 어젯밤 9시 50분을 기해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새벽 시간대 남해안을 따라 이동한 비구름대가 부산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곳에 따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부산에 내린 기습폭우 때처럼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산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어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네, 지금은 부산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군요. 자, 오늘 하천과 강 주변은 특히 위험할 수 있는데, 자, 황 기자, 적절히 출입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의 세계구를 따라 흐르는 도심하천인 온천천인데요. 평소에도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하천 접근을 삼가야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 이 보시는 것처럼 하천 옆 도로를 따라 오가는 차량 통행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치단체는 안전을 우려해 시민들의 하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온천천뿐만 아닙니다. 부산에는 출입할 수 있는 하천이 30곳 가까이 되는데요. 폭우가 내릴 경우 순식간에 산책로가 잠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폭우 때 한 명이 실종된 부산 학장천의 수위는 불과 30분 만에 2m가량 높아졌습니다. 낙동강의 수위도 상승해 강 하류를 따라 들어선 생태공원에 접근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네, 서울에는 비교적 비가 적게 왔지만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서울 곳곳에 여전히 침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상황은 김청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남하하면서 서울에는 어제 오늘 비교적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팔당댐 방류량이 늘고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잠수교 등 서울시의 주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잠수교가 전면 통제됐는데 새벽 4시 기준 잠수교 수위는 8.33m로 평소 수위의 약 2배에 달합니다. 또 어제 오전부터 여의상류와 여의하류 나들목 양방향을 통제하기 시작해서 오후 5시 반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에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잠원 고가차도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진입 램프와 발산역 진입 램프 등 총 7곳의 고속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 4곳도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화 육관문과 당산 나들목 육관문, 망원 육관문 구간이 양방향 통제입니다. 신림 2교에서 서울대 방향 신림로는 상수도 파선으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가 별로 오지 않았는데도 도로 통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팔당댐 방류 때문입니다. 팔당댐 방류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된 호우로 방류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제만 해도 초당 9,000톤의 물을 내뿜던 팔당댐은 현재는 초당 12,300톤 안팎의 강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비가 오지 않아도 도로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한때 27곳 모두 통제됐던 시내 하천의 경우 10곳에 다시 주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됐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네,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공식 인명 피해는 사망 26명, 실종 10명, 이렇게 합해서 36명입니다. 아직 포함되지 않은 사고도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 피해 현황 박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계속된 비로 어젯밤 11시까지 26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으며 13명이 다쳤다고 공식 집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에서 모두 26명의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되거나 실종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집중됐고 충북과 충남에서 각 4명,
세종에서도 1명이 사망했습니다. 청주 궁평 지하차도에 침수된 피해 차량은 19대로 잠정 파악했으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망이나 실종 등 인명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긴급 대피한 주민 숫자도 늘었습니다. 13개 시도 73개 시군구에서 3,320여 세대 5,560여 명이 대피했으며 아직 2,500여 세대 4,280여 명이 미귀가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도 등에서 주택 30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어선 6척과 차량 60여 대도 물에 잠겼습니다. 또 도로와 교량, 하천 제방과 옹벽 등 공공시설 74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잇따라 논과 밭, 과수원 등 농경지 9,300헥타르가 침수나 낙과 피해를 입었고 12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국의 도로 190여 곳과 하천 700여 곳의 통행도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과 인명피해 수습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특별지원단을 각 지역에 긴급히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네, KBS는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집중호우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는 스마트폰 마이케이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